남북한 군사를 비교가 되었습니다. 먼저 병력 비교인데요. 병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60년대까지는 저희가 병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북한이 병력 수를 늘리면서 최근에는 병력 차이가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국방계획에 의해서 이제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병력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력 차이는 대략 70만 정도, 70만에서 80만 정도 차이 나고, 북한은 전략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예비 병력도 남한에 대해서 한 2배 이상인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보급이나 훈련 수준, 처우 등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남한이 훨씬 우위죠. 지금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셨거나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을 운영하는 그 어떤 질적인 수준은 비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병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그 병력이 의미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도 훈련이지만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결정이 나는 게 현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미군이 몸에 걸치고 있는 기본적인 장비만 하더라도 적게는 2~3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단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미군은 장비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이제 주로 소총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죠. 일부 이제 엘리트 부대들, 특수부대나 김정은이 육성하는 특별한 부대 외에는 이런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의 병력 수가 크지만은 이 병력 수가 전쟁의 향방에 결정짓는 요소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력,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데요. 가장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많은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련장, 방사포, 그러니까 이제 로켓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북한은 과거부터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배치해서 17배 정도 더 많은데 대부분은 굉장히 도태화되고 굉장히 오래되고 화력도 약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오래된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초대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 계속 개발해 왔거든요. 수상함 같은 경우에도 보유 척수 기준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는 우위지만은 대부분 소형함이고 다 오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지스함이나 보통 3,000톤급 이상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뭐 북한은 3,000톤급 이상이 전혀 없거든요. 일단 톤수가 크면은 많은 장비를 많이 넣고 멀리 보고 강력한 화력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함정이 한 수십 척 붙어야 저희 구축함 한 대의 전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도 뭐 말할 필요 없죠. 저희는 이제 5세대급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4세대급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력차로 봤을 때, 장비 차원에서 봤을 때 재래식 차원에서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북한이 이제 2020년에 처음 나온 이제 신형 전차인데 저희는 이제 3.5세대 전차거든요. 세대를 보통 나누는 거는 격차가 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대가 차이 나면은 그 전 세대의 장비는 그 다음 세대 장비랑 붙었을 때는 거의 100% 지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 나왔긴 하지만 이 장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K2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도 들어가고 많은 나라 팔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사용할 정도로
좋은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사는데 유럽에서 이런 장비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지삼은 이제 기본적으로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함이고 여기에 달려있는 레이더로 이제 보통 한 1000km 이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동해 서해에 떠 있으면은 중국 북경까지 쭉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35 스텔스기. 그 다음에 요거는 미그 29인데 이거는 이제 4세대이기 때문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얘는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차이 나버리면은 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기술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적 차이, 전력의 차이가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으로 가게 만든 거죠. 제한된 예산으로 한국과 미군 전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몽땅 몰아서 핵과 미사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만회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 현재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인데요. 결국은 이거는 더 큰 차이가 나죠.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56배 정도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북한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사력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경제력의 차이가 이렇게 나면 결국은 군사력도 그만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전은 결국은 전후방이 없어요.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 시작하면은 전후방이 다 이제 전쟁터가 되고 전후방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되는 총력전인데 결국은 이 총력전은 한 나라의 경제력에서부터 총체적인 경제력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치면은 사실 남북 간의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6위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전반적인 어떤 총체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봤을 때는 북한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지금은. 종합하자면은 이제 남한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 그 다음에 한미연합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미국부터의 동맹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압도적인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남북 간의 일종의 균형 상태의 진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식 전력, 탱크, 수상, 배, 그 다음에 항공기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북한 대비 이제 비대칭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부터 한 30년 정도 원래는 김일성 시대부터 하긴 했는데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부터 이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30년 정도 이어온 건데 이런 비대칭 전력을 투자하면서 재래식 전력으로 안 되는 거를 전략급에서 만회하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은 북한이 앞서 있는데 단지 저희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더 확대시켜서 동맹까지 보호하겠다는 게 확장 억제인데 이 확장 억제력 하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핵 우산이라고 부르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 타격을 해준다는 게 핵 확장 억제력인데 이 확장 억제력의 핵심인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제 전략 잠수함이 있습니다. 요거를 삼축체계라고 핵 삼축체계라고 하는데 이 삼축체계를 통해서 확장 억제를 구현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확장 억제력까지 포함하면은 저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